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빗 기초 강좌 10강. 오늘은 구조보와 구조 지붕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델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구조 모델링의 한 99% 정도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건축 모델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구조보 같은 경우는 지금 기둥 4개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보는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슬라브를 받치는 그런 구조 부재잖아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경사보를 작성을 해서요. 여기 박공지붕 형태의 지붕을 이제 떠받치는 그런 구조적 용도로 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붕을 그려주기 위해서 우리 루프, 여기 지붕 평면도에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여기 루프 지붕 평면도로 이동을 해주세요. 네, 지붕 평면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언더레이 기능 배웠죠? 이렇게 회색 선으로 보여지는 이 선은 지금 현재 2층 레벨이 언더레이로 켜졌기 때문에 2층에 있는 객체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보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우리 구조의 여기 보, 요거를 이제 눌러 주셔야 됩니다. 보 같은 경우는 구조 프레임이라는 이름이 이제 레빗에서는 보에 해당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를 누르시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어떤 패밀리와 어떤 유형이 존재하는지 특성 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철골 보밖에 지금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패밀리 로드를 눌러서 콘크리트 직사각형 보를 로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로드 눌러주세요. 자, 여기에서 구조 프레임이라는 폴더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기 구조 프레임 폴더 이동해 주셔서 들어가 주시고, 콘크리트 폴더 들어가 주신 다음에 콘크리트 직사각형 보라는 패밀리를 프로젝트를 로드 시켜 주도록 할게요. 선택하시고 열기 눌러주세요. 자, 저희는 이 기둥의 두께가 400이었잖아요. 외우기 쉽게 400에 400짜리 보를 작성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형 편집 복제시켜서 400에 400짜리 유형 만들어 주셔야겠죠? 유형 편집 복제 눌러 주시고 400에 400으로 이름을 수정해 주신 다음에 사이즈를 400, 400으로 변경해 주시면 우리 유형에 맞게 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확인 눌러 주시고요. 기둥이랑 마찬가지로요. 구조 재료도 이 특성창 여기에서 입력해 주실 수가 있어요. 구조 재료 여기 땡땡땡 누르셔서 콘크리트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현장치기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을 이제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볼을 작성하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보가 작성돼요. 선 요소, 벽이랑 이제 동일한 그런 방법으로 볼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언더레이가 켜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회색 선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이 언더레이를요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자, 언더레이 범위 기준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저희 없음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루프라는 평면도에서 지붕층 평면도에서 보를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현재 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보이지가 않을까? 언더레이를 켜야만 보가 이제 보여졌었죠. 회색 선으로 3D 뷰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다가 볼을 이렇게 한 줄로 이제 분명히 그렸잖아요. 그래서 3D 뷰에서는 이렇게 잘 확인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가 잘 그려졌네요. 하지만 지붕층 평면도에서는 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뷰 범위 때문입니다. 뷰 범위.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붕층 평면도는요. 지금 종단면도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서 지붕층 레벨이 여기 있잖아요. 이 지붕층 레벨에서는 보여지는 객체의 범위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모든 객체들이 이 지붕층 평면도에 다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붕층 평면도에 설정된 설정값의 그 범위 값에 들어온 객체들만 객체를 표현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붕층 평면도에서 이 뷰 범위를 설정하시기 위해서는 지붕층 평면도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동을 하면 특성창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성창에서 여기 범위라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뷰 범위라는 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편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지금 1차 범위와 뷰 깊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설명드리는 게 되게 설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요. 지금 여기 절단 기준면부터 뷰 깊이 요 레벨에 이르는 여기에 이 설정된 범위가 지금 요 루프 평면도상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절단 기준면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절단 기준면이라는 거는 여기 단면도에 딱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요 루프 레벨에서 평면도를 보기 위해서 절단되는 요 기준이 이 현재 레벨에서 설정된 그 높이 값만큼 이 기준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평면도를 이렇게 딱 절단해서 그 절단된 부분들을 이렇게 평면도로 표현을 해준다 라는 게 절단 기준면이에요. 자, 그러면 뷰 깊이는 뭐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아래를 바라보는데 어디까지 바라볼 거냐 라는 게 바로 뷰 깊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지붕 평면도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요. 이 뷰 범위에서 편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절단 기준면, 그러니까 현재 루프 레벨에서 1200만큼 올라온 지점에서 객체를 잘라서 아래를 바라보는데 이 바라보는 거를 0레벨까지, 루프의 0레벨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00 높이, 이 범위에 들어온 객체만 지금 현재 이 지붕 평면도에 표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 같은 경우는 이 현재 레벨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두께가 형성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 비읍 깊이가 이 간격 띄우기 값에 마이너스 50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어때요? 현재 레벨 루프 레벨에서 500만큼 내려온 지점까지 포함해서 1200부터 요렇게 요 범위에 포함된 객체가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보가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살짝 범위를 이 루프 레벨에 한해서는 저희는 뷰 범위를 여기 뷰 깊이를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 하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 하단이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의 숫자가 원래는 0, 0으로 같았잖아요. 이거 요 뷰 깊이의 레벨 요 값을 500, 마이너스 500으로 입력하셨다면 요 하단이라는 요 간격 띄우기 요 값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맞춰주세요. 요거는 설명이 좀 길어서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일단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 하단 레벨 요 두 개의 숫자를 일단 맞춰주고 그냥 똑같이 설정하시고 확인 눌러주고 뷰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D 뷰로 다시 보았어요. 이걸 이제 박공지붕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지붕의 요 경사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횡단면도에서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어요. 횡단면도. 여기 횡단면도에서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이 횡단면도에서 만들어진 보가 보이지가 않고 있네요. 이 보가 보일 수 있도록 횡단면도의 위치를 살짝 조정을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로 이동을 시켜주시고요. 지금 횡단면도가 여기 화장실을 관통하도록 이렇게 끊겨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 보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이동시키셔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셔서 보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횡단면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보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이제 이 보를 이렇게 두 개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단 한 줄로 이렇게 작성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SL로요. SL로 여기 보를 이렇게 분할을 일단은 시켜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당길게요. 이렇게 당겨서 완전히 분할을 일단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간 이상으로 하고 여기 음영 처리로 이렇게 놔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시작점과 끝점에 여기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듯하게 작성될 뿐만 아니라 경사적으로 이렇게 작성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높낮이를 이렇게 다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2000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경사보를 작성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저희는 경사도를 이 도면을 따라서 우리가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도면의 이 아랫선, 이게 이제 지붕 콘크리트고 이 도면의 아랫선이 이제 보가 이렇게 지붕을 떠받칠 수 있도록 이 아랫선으로 정렬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정렬 AL로 도면상의 아랫선을 이렇게 클릭하고요. 콘크리트 위의 선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 선에 딱 정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면 위아래 노란색 선에서 아랫선 기준으로 먼저 선택하시고 구조보의 윗선을 이렇게 맞춰주셔서 다시 이렇게 일단은 요 경사를 2000으로 이렇게 일단 설정하고 정렬 요선으로 이렇게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랑 요거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트림으로 요선과 요선을 맞춰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여기는 좀 이따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기둥과 보가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단면도에 가서 횡단면도에 가서 여기 선택하시고요. 요걸 이렇게 끌어서 여기다가 정확하게 딱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이 두껍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선이 두껍게 표현이 되고 있을 때 모델링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모델링의 편의를 위해서 이 선 두께를 잠깐 끄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그게 가는 선 옵션입니다. 단축키는 TL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는 선 옵션은요, 여기 뷰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여기 뷰에 가는 선, 요거랑 누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는 선 누르시면 이렇게 이 모든 선들이 가늘게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 끝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스냅으로 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선택하시고요. 요렇게 끌어서 여기 끝점에 교차 지점 딱 뜰 때 탭을 누르시면서 교차 지점이 딱 뜰 때 드래그 앤 드롭을 여기까지 해주시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보가 작성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도 자연스럽게 접합이 잘 해결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 영상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저랑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여기가 벌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거든요. 접합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영상을 그대로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요 보 두 개를요. 요 보 두 개를 이렇게 한 세트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대로 여기다 복사 붙여 넣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니죠. 지붕 평면도로 이동을 해야겠죠. 지붕 평면도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가 이렇게 잘 보여지고 있네요. 보가 보여지고 있는 요 두 개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영 처리로 바꿔주기요. 자, 지금 여기 보가 잘 그려졌는데 보가 이렇게 잘라서 보여지고 있네요. 왜 잘라서 보여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뷰 범위가 1200 높이에서 절단이 돼서 아래를 보기 때문에 아래를 보는 뷰이기 때문에 이 보가 지금 경사보가 잘라서 단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절단 기준면을 2200으로 일단 설정했다. 확인 누르면 이제는 절단 기준면이 저 위로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보가 온전한 형태로 보여지게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 두 개의 볼을 이렇게 선택하고요. CO 누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까지 정확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보 두 개가 작성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기둥과 보의 이런 결합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신다 했을 때는요, 우리 여기 수정의 결합 순서 전환을 통해서 요거랑 요거의 결합 순서를 이렇게 정렬해 주시면 제일 깔끔하게 모델을 정리해 나가실 수가 있겠죠.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랑 요거 결합순서 전환. 요것도 결합순서 전환을 이렇게 해줄게요. 보가 우선해야 되니까 보를 온전히 살리는 측면에서 벽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결합순서 전환을 해줄 겁니다. 마지막 요거까지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네, 구조보 작성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지붕 만들기로 넘어가 줄 건데요. 지붕 같은 경우는 여기 작업실 부분을 이렇게 덮는 지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메인 빌딩의 2층을 덮는 지붕이 이렇게 두 개의 지붕으로 작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작업실 부분에 지붕을 먼저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층에서 지붕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붕도 마찬가지로요. 이 해당 층에서 이렇게 우리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2층 레벨에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2층 평면도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2층 평면도로 이동을 하면요. 여기 지붕의 경계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 경사도는 여러분 15도로 작성을 할 겁니다. 제가 이 도면상에 경사도 15도를 써놨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빠뜨렸네요. 자, 지붕을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유형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여기 종단면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요. DI를 이용해서요. 여기서 여기까지 두께를 확인해 보면 300이라는 두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2층 평면도로 이동해서요. 자, 우리 지붕을 작성하기 위해서 건축으로 이동해 주셔야 되고요. 건축에 여기 지붕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붕을 작성하는 옵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외곽 설정으로 지붕 만들기 요거를 통해서 일반적인 지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외곽 설정으로 지붕 만들기 클릭해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먼저 유형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겠죠. 유형 편집 복제를 통해서 콘크리트 지붕 300mm라고 이름을 새롭게 지어 주시고 구조에 편집 들어가서 재료에다가 콘크리트 현장치기 집어넣어 주시고요. 두께는 300으로 입력을 시켜 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새로운 유형 만들어집니다. 자, 이 외곽 설정으로 지붕 만들기 같은 경우는요. 바닥을 그리는 것처럼 영역의 경계를 스케치함으로써 지붕의 모양, 지붕의 영역 경계를 그려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선 선택을 이용해서요. 우리 도면상의 요선이 이렇게 요선이 이제 잡히니까 선 선택을 이용해서 요선은 지금 안 잡혀요. 요 아랫선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요 아랫선 이렇게 잡아주셔서 요선 이렇게 4개의 선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 모서리 정리는 트림으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지붕의 경계가 깔끔하게 작성됩니다. 자, 근데 우리 바닥을 그릴 때랑은 다르게 여기 뭔가 삼각형이 딱 뜨네요. 이 삼각형은요, 지금 내가 선택한 요 선에 30도라는 경사가 정의되었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지금 요 지붕 같은 경우는 요렇게 경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이 양쪽에서는 경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박공지붕 형태로 이렇게 생긴 지붕을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양 옆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30도라는 경사를 해제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0도를 입력하실 수는 없고 여기에서 요 지붕 경사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꺼 주셔야 돼요. 요 옵션 바에서 끄셔도 되고 특성창에서 끄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하고요. 경사정의를 해제하면 요 삼각형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선을 이렇게 선택하고요. 요 경사정의를 해제를 딱 시켜주시게 되면 이제는 이쪽으로만 경사가 이루어지는 박공지붕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15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요 두 개의 선을 이렇게 선택하고 경사정의 치수, 경사값에다가 15도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 경사가 15도로 바뀌게 되죠. 선을 선택하고 숫자를 입력으로 이렇게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저희는 15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설정이 끝난 거고요. 이제 편집 모드 완료를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 지붕 형태가 여기 작업실 부분의 지붕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게 됩니다. 3D에서 뷰에서 보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붕이 이렇게 박공 지붕 형태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 벽체가 이 부분이 비어 있는 결과를 나왔네요.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 벽체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 상단의 옵션에 보면 상단 베이스 부착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해결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바닥을 작성했을 때 여기 있는 이 2층 바닥을 이렇게 바로 작성을 하는 순간 현재의 바닥 지형 솔리드 레벨까지 이동하는 벽을 바닥 하단에 부착하시겠습니까? 라는 요 메시지를 받았고 이걸 제가 무조건 부착 안함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ESC를 여러 번 눌러서 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착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이 바닥의 하단에 있는 벽체들을 이렇게 바로 작성됨과 동시에 이 상단에서 이거를 부착하시겠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제가 만약에 이 벽체를 이렇게 뭐 1000만큼 레벨을 올렸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이 벽체가 부착이 되어 있다면 이 바닥이 올라감과 동시에 이 벽체도 같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 벽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체 선택하고 상단 베이스 부착 이렇게 하게 되면 네, 확인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제는 이 벽체가 레벨로부터 높이 간격 띄우기가 수정되면 수정되는 족족 같이 따라서 거동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 부착을 분리하시기 위해서는 상단 베이스 분리를 누르시고 지붕을 클릭하시게 되면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수정할 때마다 부착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많고 우리가 특정 벽을 이 상단의 지붕이나 바닥에 부착할 때 우리가 이 특정 벽을 선택해서 쉽게 부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제가 해제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지붕을 딱 만들었을 때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 하부에 있는 벽을 전체를 이렇게 탭을 이용해서 선택하시고요. 상단 베이스 부착을 누르셔서 지붕을 클릭해서 이 지붕의 모양에 딱 맞게 이 하단의 벽체를 이렇게 딱 맞게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특정 벽을 선택해서 부착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외곽 설정으로 지붕 만들기 옵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메인 빌딩의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의 지붕에서 두 번째 메뉴인 돌출로 지붕 만들기를 이용해서 지붕을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지붕에 이 돌출로 지붕 만들기에 그림을 살짝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돌출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붕이 회색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이 돌출로 지붕 만들기는요. 이렇게 선으로 구성한 이 지붕을 이렇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설정한 그 유형의 두께만큼 아래쪽으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쭉 돌출을 시켜서 지붕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돌출로 지붕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횡단면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 있는 이 지붕의 이 라인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었죠. 여기에 있는 이 윗선을 우리가 지붕의 라인으로 선택을 해줄 겁니다. 자, 이 두께를 먼저 확인해서 유형을 먼저 정해 주셔야 됩니다. DI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이라는 유형 두께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축의 지붕에서 돌출로 지붕 만들기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작업 기준면이라는 희한한 게 하나 이렇게 또 뜨네요. 이 작업 기준면이 뭐냐? 이게 좀 이제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작업 기준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에다 스케치를 그릴 건지를
결정을 해주는 게 바로 작업 기준면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이제 잠깐 끄고요. 2층에 바닥을 수정할 때 이 2층 바닥 편집 모드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선 선택을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따줬을 때 이 선이 어디에 그려지냐 라고 하면 우리 2층 레벨의 기준으로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층 레벨 평면상에 투영돼서 선이 그려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이 2층 바닥을 그릴 때 작업 기준면은 어딘 거예요? 2층 평면 레벨인 거죠. 자, 우리가 레벨과 그리드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레벨과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 인면도, 단면도 상에서는 한 줄로 보이지만 우리 공간상으로 봤을 때는 평면이 하나 펼쳐진 거고, 그리드도 마찬가지로 이 수직면이 하나 이렇게 세워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직선이지만 이건 사실상 평면이 세워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평면, 레벨, 평면 이런 것들은 작업 기준면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평면들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3D 뷰에서 지난 시간에 여기 이 벽을 우리가 수정할 때 프로파일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프로파일 편집에서 스케치를 이렇게 수정을 했죠. 자, 그러면 이 스케치가 어디에 그려지냐? 이 벽면상의 작업 기준면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 벽면상의 작업 기준면은 어디예요? 우리가 벽체를 그릴 때 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그 선을 수직면으로 확장하면 그 면이 작업 기준면이 되어서 이거를 프로파일 편집에 들어가서 스케치를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그린다고 해도 이 작업 기준면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케치를 그리고 있는 그 기준면이요. 자, 그러면 이 작업 기준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작업 기준면은요, 여기 건축에 가시게 되면 지금 여기 프로파일 편집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작업 기준면이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 탭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 표시를 이렇게 누르면 지금 현재 스케치가 어디에 그려지는지 이 작업 기준면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면이 하나 생깁니다. 이 작업 기준면에 어떠한 스케치를 그리더라도 우리는 이 작업 기준면 상에만 스케치가 그려진다는 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취소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스케치를 그려야지, 그죠? 이렇게 스케치를 그려야지 이렇게 돌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작업 기준면은 여기 이렇게 수직면에 어느 한 면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면은 뭐죠? 종단면도에서 봤을 때 우리 Y 그리드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면이 서 있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3D 뷰에서 건축의 지붕, 돌출로 지붕 만들기를 이렇게 했을 때 너가 어느 면에다가 스케치를 그릴 거냐라고 그 작업 기준면을 먼저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이름을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여기 없음되어 있는 걸 이렇게 딱 쭉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그리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이 그리드가 바로 평면이잖아요. 한 줄로 보이지만 평면이기 때문에 우리 Y 그리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이렇게 선택하셔도 이렇게 스케치를 그려서 이렇게 돌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름에서 Y 그리드를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루프로 바꿀까요? 기준 레벨 확인을 눌러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작업 기준면 볼게요. 여기에서 표시를 한번 딱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4의 그리드 위치에 작업 기준면 평면을 우리는 바로 확인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횡단면도로 이동을 해서요. 우리 스케치를 선 선택을 이용해서 우리 도면상의 이 노란색 윗선 이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을 이렇게 편집 모드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 이 Y 그리드 스케치에서 요걸 선택해 보면
0부터 돌출 끝 어디까지를 우리가 돌출시킬지를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돌출 끝 값을 뭐 예를 들어서 5천만큼 돌출을 시켜라 하면 우리가 그린 와이드 그리드 요 시작점 0레벨부터 5천만큼 돌출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시켜주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종단면도로 다시 가면 요 지붕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이 종단면도에서 이 지붕을 선택하시고 이걸 끌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까지 끌어서 이동시켜 주시고 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요거를 요 바깥에 여기까지 드래그 앤 드롭을 시켜 주시면 정확한 위치에 지붕의 형태가 쭉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유형이 잘못됐네요. 유형 이거 지붕 선택하고요. 콘크리트 지붕 300이 아니라 콘크리트 지붕 150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유형 편집 복제 150 이름 바꿔서 새로운 유형 만들어 주시고 구조에 편집 들어가서 두께를 150으로 바꿔 주시고 확인 누르면 150 유형으로 정확하게 설정되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요거를 쭉 더 확장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케치 편집 모드로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간 다음에 정렬로 종단면도 횡단면도에서 작성해 주시는 게 낫겠네요. 그죠? 횡단면도에서 여기에 있는 요 스케치의 끝점을 지금 도면상이 끊어지는 위치가 달라서 여기까지밖에 없는 건데 우리 정렬로 여기까지 해서 요 끝점도 정렬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확장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확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편집 모드 완료 이렇게 누르면은요. 이렇게 지붕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이 부분 우리가 이 벽체가 없는 이 부분은 이제 지붕에서 빠져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붕의 이 부분을 빼는 기능은요. 여기 위쪽에 수직이라는 이 기능이 있어요. 이 수직을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은요. 어디에서 이렇게 뺄지를 스케치를 그려서 결정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 선 선택을 이용해서 우리 이 벽체 여기 이렇게 선택하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선을 이렇게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만큼의 영역이 쭉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지붕에 구멍을 뚫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더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수직을 다시 한번 눌러서요. 요거를 이렇게 더 확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더 확장시켜 주셔서 완료를 누르면 완전히 이 부분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눌러주시고요. 여기가 보랑 딱 맞아 떨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살짝만 요거를 한 400 정도로 이렇게 임시치수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지붕의 형태가 완성이 됐고요. 요 하단의 벽체가 지금 모자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해요? 탭을 눌러서 벽체를 전부 다 선택하시고 상단 베이스 부착으로 지붕에다가 딱 부착까지 시켜주시게 되면 완벽하게 구조체 모델링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콘크리트 보를 작성하는 것과 지붕을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 이제 구조체 마지막 시간으로요. 우리 프로파일을 이용한 요 마무리 헌치에 해당하는 요 덧방이라고 많이 하죠. 이렇게 콘크리트 완충을 해주는 헌치를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작성해 보는 것까지 하면 모든 구조체 모델링이 끝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